안녕하세요. 초급 토익 우리 13주차 3차시. 네, 박나희 교수입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박나희 교수입니다. 라고 하고 촬영하려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자, 우리가 2차시 때는 형용사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 원리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who, which, that 이런 걸로 공부했던 것이 알고 보면 이제 관계대명사절이라고도 하지만 결국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형용사가 역할이 뭐였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2차 시할 때 퀴즈도 딱 했었죠. 뭐였습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에 뭐가 있냐고. 그게 첫 번째, 형용사. 두 번째 뭐였습니까? 기억나죠? 투부정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분사예요. 거기다 하나 더 해서 이제 뭘 하는 겁니까? 형용사 절을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차시 공부 잘 하셨어요? 만약에 이어서 바로 수업을 들었다면 뭐 여러분들이 좀 기억도 잘 날 거고, 네. 자, 자리가 불편해서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또 좀 쉬었다 들었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해하고 이번 차시를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형용사절 학습하기 중에서 관계대명사가 격변어가 있다고 했었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자, 여러분 왜 이게 있냐면 얘가 제가 관계대명사가 왜 관계대명사인지를 좀 풀어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반복되는 명사를 하나를 대신을 하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준다고 했는데 반복되는 문장이라고 하면 결국 반복되는 명사라고 하면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여러분 어디예요? 주어, 목적어, 그쵸?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 그러다 보니까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는 거예요. 명사 역할을 대신하니까. 자, 그러면 주격, 목적격, 소유격 중에서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불러요. 관계대명사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격이라고 하면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주어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해요.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이. 얘네가 주어 역할을 하면 여러분 주어 역할을 하면 주어 다음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죠? 동사밖에 없죠. 결국 이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주격 볼까요? There is a small store which sells jewelry. 자, 주얼리를 팔고 있는 아주 작은 가게가 하나 있대요. 상점이. 자, 관계대명사 which 다음에 바로 뭐가 왔죠, 여러분? 동사가 왔죠. 즉, 얘는 이 small store를 꾸며주는 거죠. which 이하가. 그런데 which 다음에 바로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 바로 주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 가게가 주얼리를 판다라고 되는 거죠. There is a small store. 마침표 찍고 it sells jewelry 하면은 이렇게 되는 문장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결국 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대명사가 문장에서 형용사절을 이끌 때 형용사절도 절이니까 뭐가 존재해야 돼요? 주어랑 동사랑 존재해야 되는데 특히 주어 역할을 대신해서 주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목적어는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즉 그 역할을 무엇을 대신하느냐에 따라서 격이 바뀐다는, 그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를 부른다는 거.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 괜찮죠? 자, 다음은 목적격. 자,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니까 목적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She took my book. 그녀가 내 책을 가져갔어요. 자, 근데 대신아, 자, my book 할 때 book은 사물이죠. 사물이니까 that과 which 둘 다 가능한데 주어, 동사 I but를 썼고 관계대명사가 대신아 which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얘를 대신한 거야.
그러면 무슨 격이 되는 거죠? 목적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무엇을 대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어를 대신하게 되면 주격이 되는 거고 목적어를 대신하게 되면 목적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한번 소유격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예문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I have a friend. 자, 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his hobby is painting. 근데 그 친구의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자, 서로 공통되는 명사 중 하나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는 건데 이 공통되는 게 바로 소유격이 공통돼요, 여러분. 자, 주격과 목적격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자, 여기 지금 소유격이 공통된단 말이죠. I have a friend 하고 그러면 이 소유격 대신에 뭐를 써주는 겁니까? 관계대명사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꾸밈받는 애가 사람입니다. 자, 사람일 경우에는 소유격을 뭘 쓰는 거죠? whose를 쓰는 거죠. 그래서 whose를 써주고 그 다음에 바로 hobby가 옵니다. is painting 이렇게. 그러면 이때 whose는 소유격이 되면서 whose 다음에 바로 뭐가 오죠? 명사가 오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의 개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리딩을 할 때 긴 지문이 나와요, 여러분. 자, 지금은 제가 연습용이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문장 위주로 하는데 긴 지문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리딩을 여러분들이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리딩을 빨리빨리 해야지 그 문제도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시간도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토익은 그만큼 여러분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문장과 표현과 문법에 익숙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마지막까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문법이에요. 구조 때문인 거거든요. 리스닝도 마찬가지고. 리스닝에서도요. 끝까지 안 들리는 거 있죠? 그거는 보통 문법적인 거나 이런 역할들이 많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문법을 좀 잘해두면 꼭 토익뿐만이 아니라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친구들도 그랬더라고요. 문법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른다고. 그거는 문법을 외워야 돼요. 저도 티칭을 하면서 문법을 외워서 가르치고 예전에는 제가 아예 문법을 외우는 시험을 냈죠. 아예 그냥. 제목이 뭐였냐면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그냥 쭈르락 그냥 주관식으로 쓰는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 중에 일부 유학 간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확실히 외우니까 도움이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개념이 되니까 문장을 딱 보고 이게 뭐구나 라고 하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외우세요. 자, 그래서 I have a friend whose hobby is painting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whose는 바로 관계대명사 whose는 앞에 a friend를 대신하고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hobby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유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격, 소유격, 목적격, 개념 확실하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문장에서? 네. 그런데 that 같은 경우는 명사들 접속사랑도 구분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제가 2차 시 때 그 얘기했어요. that 앞에 꾸밈받는 명사가 있으면 보통의 경우는 관계대명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명사절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죠. 토익에서 그걸 구분하는 게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리딩에 도움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적격의 경우에 우리가 또 좀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에 지금 우리가 아까 했던 예문으로 보면은요. 지금 얘는 뭡니까? 주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얘도 뭡니까? 주격이네요. 왜? 주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각각? 그런데 my book that which I bought 하니까 주어 동사가 있고 지금 목적어 대신했네? 그러면 얘는 무슨 격? 목적격이 되는데 자,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요거 3개 중에서. 요거 3개 중에서 생략이 가능한 것.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는 동안에 관계대명사를 배우면 무지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뭡니까? 주격과 목적격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생략을 할 때요. 목적격은 생략을 하면 She took my book. 자, 됐다고 위치 생략해 볼까요? 그냥 She took my book, I bought 하면 돼요, 그냥.
주격의 경우에는 생략할 때 얘만 딱 생략을 띡하니 해버리면 문장 이상하죠. 근데 위치도 주격인데 생략? 이상하죠? 자, 주격은 주격 플러스 비동사예요. 자, 그러면 한번 원리를 살펴봐야 되겠죠? I know the woman who is running there. 자, 거기에 달려가 있는 여자를 내가 알아요. 여러분, who하고 is하고 제가 주격 플러스 비동사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다가 보면 관계대명사의 주격과 비동사 그리고 목적격은 생략 가능이라는 거를 너무도 많이 봤을 거예요. 주격과 비동사를 생략하고 나면 뭐가 남는지 아세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거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 첫 번째 뭐였어요? 형용사. 두 번째 뭐였어요? 투부정사. 세 번째 분사였죠. 딱 보니까 뭐만 지금 남았어요? 이렇게 running이라고 하는 무슨 분사만 남았어요? 현재 분사가 남았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즉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를 생략하면 이렇게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문장이 축소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길게 쓰고 싶을 때는 길게 쓰고 짧게 쓰고 싶으면 짧게 쓰고 결국은 문법적 선택에 의해서 문장의 길이가 조절된다는 거죠. She took my book that which I bought. 자, 내가 그녀가 책을 가져갔어요. 내가 샀는데.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that과 which를 생략하고 나니까 she took my book. 자, 여러분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 bought라고 하는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뒤에 붙는다 하더라도 문장에 전혀 어려움이 있거나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격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자, 이것도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나 이런 게 토익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영어를 하다가 보면 스피킹도 하게 되고 라이팅도 하게 되는데 이 원리를 좀 이해하게 되면은 문장을 내가 다양하게 구사할 수가 있겠죠? 길게 써야 될 때는 길게도 써줘서 관계대명사를 다 써주고 또 포멀한 글에서는 생략하지 않게 쓰고 그리고 내가 스피킹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 간단하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분사를 가지고 명사를 꾸며주는 걸 쓰게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 어느 한 목표를 가지고 딱 그거에 관련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을 공부를 해두면 토익도 볼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토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토플도 할 수 있는 거고 영어 인증시험에 관련된 거를 다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외워두세요. 다른 데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격은 뭐뭡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무슨 격? 그렇죠. 주격, 목적격, 그 다음에 또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면 뭐라고요? 주격. 그렇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격이거든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원래 문장 원리상 동사가 있죠. 그래서 바로 동사가 오면 그거는 주격이 되는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랑 동사가 바로 왔어요. 그러면 무슨 요소가 빠진 거예요? 항상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결국은 목적어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이고 플러스 바로 명사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관계대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바로 꾸며주는 듯한 느낌이 해석이 돼요. 그러면 얘는 무슨 격? 소유격. 이거는 제가 앞에서 주격과 목적격에 대해서 이미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 남은 건 소유격밖에 없네. 그쵸?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격 중에서 좀 전에 배웠어요. 생략 가능한 거 뭐와 뭐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억나죠? 그럼 바로 했기 때문에 기억나죠. 뭐가 있습니까? 주격 플러스 비동사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격이 있죠. 판서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예쁘게 안 됐네.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암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문법은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 안 외우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네. 관계대명사를 찾고 생략 가능한 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Jennifer is a girl who I know. 자, 그러면 여기서는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후죠? 자, 제니퍼는 내가 알고 있는 소녀이다 라고 했어요. 주격인데, 주격입니까? 목적격입니까? 참. I know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바로 왔네요. 그러면 얘는 무슨 격? 목적격. 자, 생략 가능, 안 가능? 생략 가능. 그렇죠. 두 번째, the rainbow which I saw was beautiful. 자, 관계대명사는 어디 있어요? 네, 관계대명사는 위치가 있죠? 이런 관계대명사 다음에 또 바로 뭐가 왔습니까? 주어, 동사가 왔죠? 그러면 얘는 무슨 격? 목적격. 글씨 좀 예쁘게 써야 되겠네요. 목적격. 그러면 생략 가능. 자, 내가 봤던 무지개는 예뻤다, 아름다웠다 이런 뜻이죠. Anyone whose hobby is photography can join our club. 여기서 관계대명사는 whose hobby다. 자, 여러분 whose 자체만 딱 봤을 때도 얘는 무슨 격? 소유격. 그러면 생략해요, 안 해요? 생략 불가능. 그쵸? 그러면 누군가의 취미가 사진 찍기라면 사진 찍기인 사람은 누구든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클럽에 합류할 수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제가 해석할 때 소유격 뭔가 어색하지 않았어요? 해석하니까? 소유격 해석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소유격은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사진 찍기가 취미인 사람 누구든지, 그런데 요 사람의 취미인 거죠. 요 사람들의 취미. 우리 클럽에 우리 동아리에 조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he has a coupon which gives 20% discount, 20% 디스카운트 되는, 그쵸? 쿠폰이 있는데, 자, 그가 그 쿠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which 요거 예문 좀 이상한데요. He has a coupon. 쿠폰이 20%를 이거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 which라는 것이 뭐냐면 주격이죠. 그죠? 왜냐? 바로 동사가 왔으니까. 쿠폰이 20%를 디스카운트 하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생략합니까? 안 합니까? 주격이니까. 근데 주격일 때는 뭐하고? 비동사일 때만 생략이 가능하죠? 네, 여기 비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생략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원리예요. 토익에는 이런 걸 생략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 나중에 문장 같은 거 나올 때 보통 우리가 동사 형태 문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 주어를 길게 썼거나 관계대명사로 꾸며줬는데 보니까 아까처럼 목적격을 생략해버리면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옆에 붙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라고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또 Jeff knows someone who designs furniture. 관계대명사 who가 있고 designs라고 하는 바로 동사가 왔네요. 그러면 얘는 무슨 격? 주격이 되면서 가구를 디자인한 누군가를 안다. 제프는 가구를 디자인한 사람을 누군가인지를 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자, someone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말할 때는. 근데 제프는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에 I saw a girl whose hair was green. 그러면 자, 그러니까 나는 초록색 그러니까 머리 색깔이 초록이었던 소녀를 보았다가 되는데, 자, 제가 요거 무슨 격이라고 했어요? 소유격이라고 했죠.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아이고,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었는데 안 되네. 자,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소녀의 머리카락이 초록색인 거를 제가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The comic books that are on the shelf are mine. 그러면 자, 쉘프는 뭡니까? 선반이죠? 선반에 있는 만화책들은 내 거다. 지금 보니까 대시 있고요. 사물이니까 위치 대신에 또 that을 썼고요. 사물일 때는 위치를 쓰지만 that은 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비동사가 바로 왔네. 자, 여러분, 주격이면서 비동사 생략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자, 요렇게. 그러면 선반 위에 있는 만화책들은 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코믹북스의 복수니까 똑같이 아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토익에서는 이렇게 동사 개념이라던가 이런 주어의 수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동사, 단수가 오느냐 복수가 오느냐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Spring is the season that I love. H 빼먹었어요. That I love,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다. 자, 지금 보니까 관계대명사 that 다음에 H가 빠져버리는 오타난 that 다음에 주어동사 I love가 왔죠? 자, 그러면 주어동사 I love가 왔어요. 그럼 얘는 무슨 격? 주어동사 왔으니까 목적격. 그러면서 생략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봄은 내가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아두시게 되면 나중에 리딩을 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제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참에 잘 알아두시게 되면 훨씬 더 시험을 보는 것도 그렇고 다른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시간이 지금 형용사절 같은 경우 지금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지금 또 정리하기가 벌써 돼버렸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예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토익을 할 때마다 항상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정리하기 먼저 하고 할까요? 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일단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무슨 격? 주격, 목적격, 소유격. 즉,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소유격의 역할을 해서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도 다 정해져 있네. 그쵸?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쓰이면서도 자기가 이끄는 형용사절의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소유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략이 가능한 거, 지금까지 계속 해석도 하고 생략하는 거 해봤죠? 주격과 비동사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생략 가능합니까? 목적격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방학 동안에 이제 토익 공부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하세요. 내가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실전반에 들어가더라도 문법이 철저해야 그 실전반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듣고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이런 유형들의 시험은 요거 찍으니까 답이더라. 이거 갖고는 일정 수준의 점수를 넘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단어는 반드시 외워야죠. 단어는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니죠. 한 가지 더, 단어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단어장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누가 단어장 준다면 너무 좋아해.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토익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또는 기출문제들을 풀다가 보니까 단어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고요. 단어장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제외하고라도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 반드시 첫 번째, 내가 모르는 단어 정리하기. 자, 내가 모르는 단어 정리.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를 정리했으면 그 단어를 한번 외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토익은 데이터에 의해서 시험 나오고 움직이는 거라고. ETS가 데이터로 돌리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외웠죠? 뒤에 기출문제를 점점 풀어가면서 그 단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가 수월하겠죠. 또 하나가 문법을 정확하게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 구조상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게 맞네? 그러면서 딱 맞아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오르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학생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친구 성인이 됐습니다. 토익 점수가 너무 안 나왔던 거죠. 막 자기 말로는 막 신발 사이즈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우스운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가, 우리 학교는 그게 없는데 그 학교가 이제 토익 점수가 좀 돼야 졸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래서 뭐라고 상담을 해줬냐면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라. 그러면
문법만 하더라도 지금 너의 점수에서 200점은 더 이상 오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토익 점수가 한 300 얼마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문법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가끔 요거 이렇게 여러분 영상에서 가끔 예문 쓰는 것들 출처가 있어요. 제가 영어 읽기 쓰기 연습도 선생님 책을 쓰는데 한일의 기초 영문법이라고 하는 그 책을 그 친구한테 이제 해주면서, 왜냐면 원리 이해를 해야 되니까 혼자 문법 공부를 하니까 문법에 먼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은 원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원리를 보고 공부를 하라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그걸 공부하고 진짜 200점 올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380 정도였다가 590 얼마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법이 되면 점수가 올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단어와 독해력 연습을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면서 점수가 점점 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방학 동안에 모르는 단어 정리와 문법 확실하게 학습하기. 저랑 약속하죠?